요즘 비가 자주 또 많이 내리면서 장마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아직 장마가 시작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 역대 가장 늦은 지각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날씨 학기론에서 장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사실 지난 5월부터 비가 자주 내리면서 장마가 일찍 시작된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이웃 나라인 중국과 일본은 5월 11일에 장마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기상청이 아직 장마가 아니라고 밝혔거든요. 자,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기 전에 일단 장마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해보고 갈까요? 일단 이 장마라는 기상현상은 세계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아주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기상현상입니다. 예. 네. 다른 나라에서도 물론 이제 비가 많이 오는 몬순 같은 경우는 있지만 넓은 동아시아 지역의 여름철에 한 달 정도 거의 비슷한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없어요. 예. 기상청은 장마에 대해서 우리나라 주요 강수 시기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은 남쪽의 온난 수변한 열대성 기단과 북쪽의 한랭 수변한 한대성 기단이 만나 형성되는 정체 전선의 영향을 받는다. 전선이 걸쳐 있는 지역에는 강한 남서풍에 따른 수변한 공기의 유입이 증가를 하고 장시간 동안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장마라고 한다. 중국은 장마를 매유, 일본은 바유라고 부른다. 예.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강력해지면서 북쪽으로 확장하는 7월 말경에 이 전선대가 만주 부근까지 북상하면서 장마는 끝나고 한여름의 무더위가 시작된다라고 설명하면서 동아시아의 특이한 기상현상인 장마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기상청은 장마 기간의 평균, 장마 시작, 종료, 그리고 지속 시간 및 강수량의 통계치, 이거는 이제 1981년에서 2010년간입니다. 네. 이걸 밝히고 있는데요. 표를 보시면 대체로 중부지방은 평균적인 시작일이 6월 한 25일 정도가 되고요. 종료하는 날은 7월 26일 정도. 그러니까 보통 장마가 지속되는 기간은 한 달 정도가 됩니다. 그렇네요. 평균 강수는 근데 편차가 굉장히 커요. 103mm에서 785mm로 지역 간 편차가 상당히 크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장마의 정의에 대해 짚어보고 왔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장마가 시작되진 않았지만 중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올해 빠른 장마가 시작됐잖아요. 예년보다 48일이나 빨라진 만큼 피해도 컸다고요.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장마 재난이 정말 엄청났었죠. 네. 거의 수재민만 7천만 명, 재산 피해가 37조 원이 넘었습니다. 예. 근데 올해는 중국이 작년보다, 그러니까 평년보다 굉장히 장마가 일찍 시작했어요. 그래서 5월에만 아주 극한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중국 중남부 지역은 5월 지속적인 강수 또 집중호우로 양쯔강이 156년 만에 최고 수위를 기록을 했고요. 5월 하순에 중부 장시성 폭우로 56만 2천 명이 이재민이 발생을 했고 약 664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을 하면서 올 장마 피해가 작년을 넘어선 것 아닌가 하는 지금 염려가 있고요. 예. 일본도 와카야마현 티나베시에서는 하루 동안 26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곳곳에서 5월 강수 관측 기록이 깨지면서 피난 지시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예. 특이하게도 올 장마에는요 토네이도 현상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5월 14일 중국 수저우시와 우한 지역을 휩쓸어서 12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친 재난이 발생을 했고요. 일본에서 시즈오카 일대에서 토네이도가 발생하면서 주택 수십 채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토네이도가 발생하는 것은 대기가 아주 극심하게 불안정한 것이 원인이라고 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은 평년보다 장마가 훨씬 빨리 찾아오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5월 한 달 동안 그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18일 동안 비가 내렸고 6월에는 이틀에 한 번꼴로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마가 아니라면 대체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거죠? 5월 11일 날 그 일기들을 보면은 중국 남부 지역으로서 우리나라 제주 쪽, 바로 남쪽이죠. 그리고 일본 쪽으로 이게 장마 전선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으면서 장마의 영향에서는 좀 떨어져 있었죠. 예. 네. 자, 5월 초부터 6월 초반까지 우리나라 북동쪽 상부는 아주 굉장히 차고 강한 저기압이 위치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5월에는 주기적으로 찬 공기 남아에 따른 저기압 발달 그리고 대기 불안정해서 비가 자주 내렸었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기상 현상은 6월 되면서도 한반도 북동쪽 상공이 아주 강하고 찬 저기압이 계속 정찰하면서 이제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우리나라는 아주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 또 천둥 번개 그리고 심각하게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 우박 현상까지 많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작년 장마 때도 북쪽의 상층에 차가운 저기압이 정체하면서 장마가 굉장히 길어졌는데 올해도 지금 북쪽의 상층에 정체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장마가 지금 시작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예. 200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장마가 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표를 보시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장마 시기와 강수량 분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장마 시작 시기나 기간이 평균과 비슷한 고작 4년밖에 없었고요. 6년간은 빠르거나 늦거나 가장 길었거나 또 늦장마 형태가 발생을 했고요. 또 장마 강수량은 2011년, 2020년 두 해만 평균보다 좀 비가 많이 내렸고요. 네. 나머지 8년은 비가 적었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특이하게 작년같이 좀 엄청난 비가 내렸던 경우를 제외해놓고는 장마철 강수량이 줄어드는 형태는 장마가 끝나고 이제는 8월에 더 많은 비가 내리는 이런 기후변화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 대기 불안정으로 비가 많이 내린 것이지 장마는 아니었다라는 건데요. 그럼 우리나라 올여름 장마는 언제 시작되고 또 얼마나 오래 머물까요? 일단 저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장기 예측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상청도 올여름 기상정마에서 전망에서 장마 예측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만큼 이제 예측이 어렵다는 건데요. 네. 네. 다만 이제 현재 기상청이 활용하고 있는 그 영국 모델이 있습니다. UM 예측 모델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제주 먼 해상에 머물던 상층 5km에 5,880 GPM 이게 지오 포텐셜 메타인데요. 이 고도가 북상을 해오고 있어요. 네. 이 고도선 북태평양 고기의 가장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가장자리로 알려져 있는데 대개 장마전선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면은 5,820 GPM과 5,880 GPM 사이에 대개 장마전선이 위치해 있어요. 예. 근데 이번에 바로 저 그래프에 보시면 5,820과 5,880 GPM이 지상 예상 7월 3일 예상도에 우리나라 쪽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제주 쪽으로.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우리나라 제주 남해상까지 장마전선이 북상하고 있고 그리고 7월 3일 저녁 9시에 UM 모델의 지상 예상도를 보면 장마전선이 중국 남부에서 우리나라 제주 지역을 거쳐 일본 북부 쪽으로 연결돼 있단 말입니다. 네. 따라서 이런 계획배치라면 상층과 매층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7월 2일경에 제주와 남해안 쪽으로 장마가 시작되는 것을 보고 있고요. 이 장마 전선이 이제는 더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고 거의 우리나라 주변에 당분간 머물 거로 봐요. 네. 그렇다면 현재 기상청은 4일에서 5일 정도의 대개 남부지방, 그다음에 이제 중부지방 한 5일에서 6일, 7일 이 정도 사이에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시작된다면 우리나라 장마 역사상 가장 늦게 시작되는 것이죠. 예. 제주 지방 같은 경우는 2019년 6월 26일이 지금까지 가장 늦은 장마 시작일이었는데 올해는 이것보다 일주일 정도 지금 늦어지는 거고요. 네. 중부 지방 같은 경우도 2014년 7월 2일이 지금까지 장마가 가장 늦었던 때인데 올해는 뭐 거의서 5일, 6일 사이에 시작된다고 한다면 3, 4일 정도 늦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후변화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변화의 진폭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 최장장마 기간 동안에 중부지방은 최고의 강수량을 기록을 했는데 올해는 장마 시작이 역대 가장 늦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이제 많은 언론에서 뭐 정말 올해 엄청난 비가 올 것이라고 예측하는 그런 언론들도 있는데 참으로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예. 그러니까 7월 5일에서 6일 정도의 장마가 시작될 것 같은데 이렇다면 이제 역대 가장 늦은 장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는 역대 최초 뭐 이런 얘기가 붙으면 불안해져요. 올해 장마도 게릴라 호우를 좀 동반할 거라고 하는데 비가 얼마나 많이 올까요? 실제로 이제 최근에 우리가 역대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근데 진짜 그 정도로 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20년 평균에서 한 번 이상 발생하면 역대 혹은 기상이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대개 장마 때 가장 많은 피해를 가져오는 것이 침수범람 산사태죠. 올여름 장마 때도 결국 저 북태평양 고기압, 그다음에 북쪽 찬고기압의 성질 차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아주 강한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중호우는 강풍 내후를 동반하는 강한 호우 현상을 동반하면서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시설물 유실, 하천 범람으로 인한 가옥 침수, 시설물 붕괴 등이 많이 발생을 하죠. 네. 따라서 이제 올 여름 장마가 상당히 이러한 산사태라든가 이런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산사태 발생 가능 지역이라든가 또 혹은 축대 옹벽
또는 이 범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기상 예보를 좀 미리 좀 판단하시고, 왜냐하면 이런 집중호우가 대개 밤에서 새벽 사이에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날 미리 좀 파악을 하시고 좀 미리 대피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로 봅니다. 네. 네. 방금 짚어주신 것들을 토대로 좀 철저하게 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캐리어더 반기성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